계속 파월 나와가지고 인플레 일시적이니까 괜찮다 하고 심지어 평균 물가 목표제 그런 거 이제 끌어와가지고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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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11월 말 12월 들어서 갑자기 막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한꺼번에 막 긴축해야 된다면서 지금 테이퍼링도 급격하게 지금 빨리 하고 있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해석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그런 투자 성공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기 때문에 정책 여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근데 그러면 바이든은 지금 왜 끼어드느냐? 두 번째 가능성은 암호화폐 죽이기. 요 화이트 페이퍼만 보면은 그런 의도가 살짝 보이긴 하거든요. 계속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단점, 리스크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CBDC는 거의 완벽한 대체제가 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그런 문장들이 읽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가능성은 미중 패권 전쟁.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가능성은 정책 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제가 이제 채널에 커뮤니티 글에 보시면은 이제 오미크론과 연준 요 글이랑 오미크론과 연준 2 요렇게 두 개를 12월 달에 썼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은 이제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파월의 입장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경제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오미크론이 백신을 무력화하면서 치명률과 그런 후유증이 그다지 낮아지지 않는 그런 변종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데 연준의 정책 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이제 고개 달러에 대한 의구심, 시장 폭락으로 이어질 경우, 그러면서 요 연결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뤘고, 두 번째 글에서는 그 12월 FOMC 부로 그 날짜 부로 이제 연준의 유동성 파티 그런 시장 체제가 끝이 났고, 초단기적으로는 연말 산타 랠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모르지만 중기적으로 중기적이라 하면 아마 요 테이퍼링이 최소한 끝날 때까지 한 3월, 4월 페드의 매파적인 입장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부정적. 그 다음 초장기적으로는 2024년, 5년까지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요 이유는 미중 패권 전쟁 관련해서 금융 전쟁이 이쯤 본격화될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요 두 글을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미크론을 보시면은 요 AB 연결고리를 보시면은 일단 백신을 돌파 감염을 시키는 것은 이미 이제 다들 아시는 사실이라 보고, 그러면서 전파율은 현저하게 상승하고 이전보다, 대신에 치명률은 하락을 했다. 그렇다고 이제 치명률이 뭐 감기 수준으로 하락한 건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미국 지난주 감염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델타 변이 피크 때 일주일에 170만 명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이게 델타 변이 때일 거고, 이게 코로나 초창기 이때 뭐 일주일에 막 20만 명 걸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많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거든요. 560만 명 일주일에. 근데 이제 보시면은 입원 가능성에 대한 지금 현재로서의 연구를 보시면은 남아공에서는 이전에 70% 수준이라 하고, 영국에서는 3분의 1 수준, 미국에서는 절반 수준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 침투하는 그런 비율이 되게 많이 낮아져 가지고 치사율이 조금 낮아졌고, 대신에 코와 목에서는 이전보다 100배 더 빨리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진다. 바이러스가 이제 증식을 한다. 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율은 올라가면서 치명률은 낮아져서 주당 사망자 수는 이전 피크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게 이제 사망자 수거든요. 지금 코로나 첫 번째 피크 때랑 거의 비슷하게 예상이 되고, 지금 델타 변이 때보다는 좀 낮은 요쯤이 피크라고 치면은, 그래서 결론은 전파는 많이 되고 치명률은 낮아져서 사망자 수는 비슷하고 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재택근무로 바뀌고 학교들도 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 둔화에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가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만약에 계속 이렇게 완화책으로 가고 있는데 오미크론 그런 걸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다시 꺾인다, 둔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연준이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사실 금리도 뭐 제로 금리고 양적 완화도 지금 계속 아직 끝내지도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둔화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의구심이 생기게 되면은 달러 자체에 대한 의구심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요건 시장 폭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요게 연결되고 있으니까 요거를 끊기 위해서 연준이 급격하게 지금 긴축을 하고 있다, 요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가능성이라면은 어느 정도 긴축이 진행되고 정책 여력이 확보됐고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경기 둔화가 좀 가시화되면은 다시 이제 완화적으로 터닝을 할 것이고, 그럼 그때가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또 하나의 이제 상승장 그게 펼쳐질 건데, 두 번째 가능성은 제가 이 레포트를 보면서 암호화폐 죽이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은 9월 22일에 이제 연준이 곧 CBDC 페이퍼를 이제 출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10월달 안 하고, 11월달 또 파웰이 야 이 레포트 이제 곧 온다 또 안 하고, 12월도 안 하고, 그렇게 4개월을 끌었거든요. 근데 12월부터 긴축이 시작되고 1월에 시장 하락이 이제 시작되니까 약간 지금 타이밍에 맞춰서 발표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준비하던 레포트인데 9월에 발표한다 했다가 계속 질질 끌었는데 발표되었는데 20페이지짜리 뭐 우리 다 아는 거 그냥 이 짤막한 이제 담론이 필요하다, 이 정도 페이퍼를 굳이 이렇게 끌면서 지금 타이밍에 발표할 이유가 있었냐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비트코인 어디 갔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은 지금 발표되면서 또 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타이밍 자체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은 손봐주기 위해서 지금 발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트코인의 어떤 존재 자체가 네트워크 효과에 지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달러는 사실 뭐 미국 정부가 이걸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내일부터 종이 쪼가리가 될 그런 확률은 없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남들이 쓰기 때문에 이게 어떤 화폐로서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수려고 한 게 아닐까. 이 비트코인을 법으로 규제하기에는 일단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굉장히 신기술, 유망한 기술이거든요. 요 사실 어떤 가상화폐라는 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하나의 응용 예고, 요 기술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적용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어떤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거를 그냥 아예 다 차단해 버리면은 산업 자체를 죽이는 일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신기술 경쟁에서 국제사회에서 뒤처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뭐 다른 국가들이 CBDC 가고 하는데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다 막아버려 가지고 지금 이런 산업을 죽여버리면은 사실 이런 담론이라든지 기술 발전이 저해되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불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불법화하기는 그런데 요걸 적당히 키우면서 요 기술 요 산업계를 유지를 하면서 달러를 위협할 만한 그런 경쟁자로서의 직위만 집중 타격해서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은 비트코인을 고점에서 한 70%에서 90% 폭락을 시켜버리면은 정말 애지간히 비트코인을 신봉하는 그런 신봉자 아니면은 버티기가 힘들겠죠. 한번 이 제대로 맞고 나면 사실 뭐 반토막 나는 것은 존버한다 쳐도 70에서 90%, 뭐 80%라고 치죠. 5분의 1 토막 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다시 500% 가야지 이게 정고점이잖아요. 본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버티기가 힘들죠. 그렇게 한번 제대로 죽여버리면은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다고 보고, 요렇게 네트워크 효과를 부숴버리기 위해서 긴축 발언, 유동성 회수 타이밍에 맞춰서 이 CBDC 페이퍼를 발표를 했다. 그리고 요 내용 중에 현재 그런 대안 코인들의 리스크, 그 다음 CBDC가 이걸 대체할 수 있다, 요런 얘기까지 담았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음모론을 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로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면은 앞으로 이 담론을 잘 살펴야겠죠. 지금 화이트 페이퍼 21페이지부터 보시면은 seeking comments, 그러니까 추후에 어떤 이런 업계나 그런 담론을 해보자 청문회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담론들을 통해서 정부나 그런 연준 인사들이 그런 제도권 외 가상화폐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쏟아내고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CBDC로서의 역할을 계속 강조한다면은 정말로 타이밍에 맞춰서 비트코인 죽이려고 CBDC 페이퍼를 발표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불법화하는 게 사실 미국같이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런 국가에서 힘듭니다. 중국에서야 그냥 뭐 시진핑이 야 비트코인 불법이야 하면은 다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이거 불법으로 하면은 그 업계에서 이제 각종 소송, 대법원까지 가서 계속 이제 소송하고 뭐 정부 상대로 소송하고 페드 상대로 소송하고 계속 소송이 이어지고 몇 년이 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자본주의 사회다운 방식으로 페드가 비트코인을 어떤 달러 경쟁자로서 입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요. 요게 이제 점점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이제 진짜 요거 때문에 어떤 긴축이랑 같이 겸사겸사 할 때 이것도 발표했다고 하면은 현재 어떤 긴축 기조가 비트코인에서 급격한 패닉 셀이 일어난 시점에서 한 번쯤 연준이 시장을 다독여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펀더멘탈 어떤 가치평가, 옛날에 뭐 회사에서 이런 암호화폐 밸류에이션 가치평가 프로젝트도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힘들어요, 이 가치평가 하기가. 그래서 사실 어떤 차트를 많이 쓰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트레이더들도 차트를 많이 보기 때문에 차트 본 사람들이 많을수록 차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요 라인이겠죠. 지금 전 저점 여기가 뚫리면은 지금 여기서 샀던 사람들 우르르 지금 여기다 본전되고 있는데 손실 구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패닉셀이 나올 수 있다. 패닉셀이 일어나서 이쯤 가게 되면은 15,000이라고 치면은 78%, 그러니까 대충 고점에서 80% 폭락이죠. 지금 15,000대 정도 가면은 이쯤 가면 사실 비트코인은 지금 4년치 5년치 도루묵 되면서 다시 비트코인이 뭐 10만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봉하고 있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야말로 비트코인을 유지해주고 가격 상승을 이끌 그런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팩터인데 그걸 죽여버리면은 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요 29,000, 3만 라인이 돌파된다면 패닉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 연준이 왜 이렇게 암호화폐를 죽이려고 하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미중 패권 전쟁의 전초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금융시장이 시작되면 주 무기는 달러화가 되겠죠. 당연히 기축통화로서 미국이 이제 일본과의 패권 전쟁, 그 다음 사우디 그 오펙과의 패권 전쟁, 전부 이제 달러화가 그런 패권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이런 패권 전쟁에서도 주 무기 중 하나가 이제 달러화가 될 것인데 미리 이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달러화 입지를 좀 많이 다져 놓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달러화 입지가 굉장히 예전보다 공고해진다. 그러면은 요 CBDC 어떤 국제화도 가능해지겠죠. 이런 생각을 한번, 그냥 이거는 화두를 던지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CBDC가 이제 전면적으로 쓰인다. 더 이상 이제 달러 종이를 쓰지 않고 완전히 CBDC로 바꾼다. 이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건 이제 뭐 나중에 저도 생각을 많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 기본편 두 번째 시리즈 금융상품 도구함 그 달러 그 트리핀 딜레마 이런 거 얘기하면서 현재 페트로달러 시스템도 이제 거의 말기에 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체제, 다음 기축통화 체제, 미국이 만약에 미중 패권 전쟁을 승리하게 된다면은 새로운 어떤 시스템, 기축통화 시스템으로 재편을 할 건데 거기서 CBDC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달러를 너무 뿌리는 게 아니냐 이거잖아요.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다. 근데 CBDC로 바꾸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 CBDC로 개편을 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있는 달러 양이 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하 경제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화폐 개혁을 하면은 현금으로 뭐 불법적인 현금 자금 이런 것들이 다 큰일 나거든요. 현금 이렇게 장사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국세청 어떤 타겟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현금으로 장사해서 세금 보고 안 하고 그냥 불법적인 돈을 쌓아놓고 현금으로 그냥 주고받고 했었는데, 이 더 이상 현금이 이제 안 되고 이걸 CBDC로 바꿔야 된다. 가서 이제 현금을 가져가면 CBDC로 바꿔준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를 신고 못하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사실 CBDC로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예를 들어 콜롬비아나 멕시코의 마약상들 달러로 들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일거에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 그럼 지금 달러로 엄청 유동성을 많이 뿌린다 하더라도 전 세계 지하 경제의 어떤 양이 GDP의 10에서 11% 정도 되거든요. 뭐 최근 양적 완화 이런 건 아무리 많이 해도 몇 퍼센트 안 되거든요. 근데 물론 그 지하 경제랑 뭐 달러
그런 공급이랑 1대1 매칭이 안 되겠지만 뭐 10% 정도 삭제된다고 치면은 지금 엄청나게 돈을 뿌려도 사실 CBDC 개편하면서 그 정도 달러 또 줄일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던지는 생각이라고 말한 이유가 지금 이 화이트 페이퍼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CBDC를 전면적으로 쓴다는 거, 그러니까 현금을 대체해 버린다는 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전에 뭐 뱅크런 문제라든지 뭐 기업 자본 비용이 상승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면적 개편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긴 한데,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만약 전면적으로 개편이 된다면은 뭐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것들이 어떤 퍼즐, 생각의 퍼즐 조각들로 아직 저도 막 이렇게 향후 5년 시나리오 생각을 할 때 조금씩 맞춰지긴 하는데, 완벽히 이게 모순 없는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가능성, 지금 긴축을 한 이유에 대한 세 번째 가능성은 미중 패권 전쟁 전면적. 그러니까 이제 이 암호화폐 죽이는 어떤 효과로서 지금 하고 있다 하면은 이게 사실은 전초전이고, 이제 달러화 무기를 이제 다듬기 위한 전초전이고, 지금 전면전이라는 가능성, 이건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미중 패권 전쟁 시리즈 다룬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 다뤘는데, 그래도 이제 작년 마지막 영상에서 조금 어떤 생각인지는 대충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차피 뭐 상세 시리즈로 다룬다는 게 그런 여러 가지 근거나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상세히 푼다는 거지, 실제로 어떤 골자 자체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국은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성장해온 것이 90년대에 비해서 실제로 생산성 증가나 그런 부분은 예전에 한 6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빚을 내서 부채를 통해서 그냥 GDP를 그냥 명목상으로 불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빚내서 그냥 쓰고 있다 이거죠. 근데 미국이 이제 코로나를 명분으로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난 유동성을 뿌리면서 이런 부채 위기, 이런 버블을 조금 더 심각하게 만들면서 2021년 내내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계속 연준이 페이크를 치면서 중국을 안심시킨 다음에 갑자기 이제 때리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유동성을 전 세계에서 확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위기를 촉발시킨다. 만약에 이 시나리오라면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지금 미국에서 그 시장이 형성되고 이걸 허용해 준 것은 요 유동성을 뿌리는 동안 너무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지나친 버블로 갔다가, 이게 사실 요런 전략을 쓰면은 미국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 어느 정도 버퍼 역할, 쿠션 역할을 하도록 이제 암호화폐로 조금 유동성이 이제 흘러가도록 함으로써 유동성 처리장 역할을 이제 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세 번째 시나리오라면은 지금 요 유동성 처리장의 역할을 이제 끝난 것이다. 요 역할이 뭐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예 이게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그건 아닌데, 뭐 지켜봐야겠지만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전보다는 조금 낮은 희박한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아직 이 정도로 중국이 과연 터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 있고, 그리고 저는 원래 미중 시나리오에서 이 시점이 한 2024년, 2025년 요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2025년까지 미중 패권 전쟁, 금융 전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2022년에 지금 이걸 터뜨리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중국의 어떤 행동을 지켜보면은 이런 것도 해석할 수 있겠죠. 중국이 홀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 미국이 돈을 막 풀 때, 그럴 때는 중국은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그런 유동성을 조금 자제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달러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니까 자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마카오 카지노 규제나 여러 가지 자본 규제를 통해서 그런 수도꼭지 잠그면서 버블 생기는 거 막으려고 하고, 이제 미국이 긴축을 한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공백을 요게 이제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게 돈을 지금 풀고 있는 모습,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나리오 자체는 저는 요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2022년에 타이밍인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고려사항은 바이든이죠.